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영장 발부율 90% 이러니 영장 자판기라고 하지. 자, 판사들도 단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장 발부율 90% 이러니까 영장 자판기라고 하지. 예, 참.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분 중에 저보고 능력을 입증하라 그러는데 제가 정치인이 아닌데, 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제가 무슨 능력을 입증해야 할까요? 예. 제가 그렇다면은, 예. 제가 가진 거는 언론인으로서의 능력이니까 한번 보시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사들이 단식한 이유. 자, 영장 발부율이 90%다. 여러분, 이 얘기 참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영장 발부율, 어떤 영장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영장이라는 것은요,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 체포 영장을 다 합한 겁니다. 각 영장 그 종류별로 발부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90%가 넘는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 정도야 싶을 정도였어요. 야, 이래가지고 이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영장 발부율이 90%면요, 사실상 판사와 검사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없어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혹시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가, 혹은 마구 발급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점들을 하나씩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발부율이 90%가 넘어가면요, 검사의 청구대로 판사가 발부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판사들이 걸러낸다, 영장 청구를 걸러낸다라는 걸 애시당초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수사의 필요성만 인정이 되면은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게 맞으니까. 문제는 구속영장 역시도 90%에 가까운 발부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멀리 갈 필요가 있나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이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332건에 달합니다. 김건희는 한 건도 없죠. 이 중에 상당수를 바로 이 판사, 김세용 부장판사가 발급을 했죠.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몇 번이나 기각됐는지 글쎄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죠. 어제 이 석방된 김용 부원장 역시 이 김세용 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대장동 사건에서, 혹은 적어도 이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에서 유동규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허풍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판사가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구속영장을 보았을 때, 구속영장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그 청구서의 내용 중 90% 이상이 뭐라 카더라, 증인이 뭐라 카더라는 그런 말밖에 없었는데, 물증이라고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것은 판사가 제대로 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김세용 부장판사, 소문이 짜합니다. 뭐라고요? 평생을 조선일보밖에 안 봤다는 사람이죠. 조선일보 외에는 다른 신문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이 짜합니다. 글쎄 뭐 무슨 신문을 보든가 그게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은 대단히 편향적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 같은 기득권자, 지 같은 법조인, 지 같은 부자들끼리만 서로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맞다, 옳다, 잘한다 축혀주고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재판을 하니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세용 부장판사를 영장 자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판사를 꼭 집어서 영장 자판기, 뭐 이 사람 말고 김정민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죠. 영장 자판기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법원에서도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러다가는 영장 판사들이 이 제명에 못 죽겠다. 잘못했다가는 영장 판사들이 이거 아마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겠다.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장심사 제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꾸느냐? 아직까지는 특별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법원이 판사들한테 질질 끌려다닐 것 같다. 법원이 판사들한테 검사들한테 질질 끌려다닌다. 검사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게 될 것이고 판사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더 나아가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의심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칫 잘못했다가 영장 판사들 공공의 적이 돼서 제명에 못 죽겠다. 이런 얘기가 농담 같은데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그러죠. 농담이지만 사실 진담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 그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장 판사들 제명에 못 죽겠다. 자, 지들도 이제 슬슬 겁이 나는 거죠. 검사들이 보내주면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어주기 바빴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좀 알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죠.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네.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섞여 있네요. 자,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는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발부된 영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장들의 발부율과 청구와 발부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청구가 된 거는 1,800여 건 쭉 보시면은 이게 뭐에 대한 자료냐 하면은요.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 동안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3년에 한번 보실게요. 언제? 18만 2천 건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된 거는 16만 6천 건, 발부율은 91%에 달합니다. 91%가.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부 기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부 기각을 보십시오. 일부 기각은 뭡니까? 발부를 해주긴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여기 이제 발부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발부된 것만 여기 포함이 된 거죠. 1기각이면 일부 기각이라도 전부 다 기각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발부율이 91%인데 사실 기각이라고 하려면 전부 기각만 기각이지 일부 기각은 발부로 봐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부라도 기각이 된 부분이 있으면 기각으로 보고 발부율을 낮춘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부 기각만 기각인데 일부 기각까지 포함시켜서 기각, 영장 기각이라고 표시를 해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네. 자, 보세요. 자, 작년에 2022년을 볼게요. 2022년에 모두 39만 6천 건의 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럽게 많이 했네. 최근 10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숫자는 무려 2배가 늘었습니다. 2013년에 18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9만 건입니다. 2배가 늘었어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렇게 많아졌어. 근데 발부는 보면은 16만 건이 발부가 됐고 2013년에 16만 건, 2022년에는 36만 건, 역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부 기각은 3,600건밖에 안 되고요. 일부 기각이 3만 1,000건입니다. 두 개 합쳐서 3만 5,100건, 3만 5천 건 정도가 기각이 된 거예요. 여기서 39만여 건이 청구가 됐는데 36만 건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즉 전부 기각과 일부 기각을 합친 숫자죠. 그래서 발부율이 91%라는 겁니다. 아니 39만 건이 청구가 됐는데 3만 5천 건 아니죠. 그렇죠. 3만 5천 건 정도가 발부가 됐으면 기각이 됐으면 91%가 맞지. 하지만 일부 기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그랬죠. 사실상 발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일부 기각은 여기 발부에 포함시켜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 99%예요. 39만 건이 청구가 됐는데 전부 기각된 것은 3,600건밖에 안 돼요. 1%가 안 되네. 자, 2013년에도 볼게요. 청구된 거는 18만 건이 청구가 됐는데 전부 기각된 거는 1,500건밖에 안 돼. 1%가 안 되네. 즉 일부 기각까지 포함을 해야지 10% 정도 될까 말까야.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은 발부가 됐다. 일부 기각까지 포함을 해야지 10%. 전부 기각만 하면은 2% 안쪽이더라. 1% 넘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청구만 하면 다 발부해 준다는 얘기야. 압수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 땅. 그러니까 진짜 자판기였던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러고도 이게 사법부야 이거? 이게 판사야 이거? 야 진짜 아우 씨 진짜 거기도 차버리고 싶지 아우 옆에 있으면 한 대 패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39만 건을 청구했는데 그중에서 실제 완전 기각은 3,600건밖에 안 되면 39만 건 중에 3,600건밖에 기각이 안 되면 99%가 발부됐다는 얘기잖아. 뭐야 이거? 야,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냐고. 이러고도 판사야 지들이? 야 니들이 그러고도 판사냐? 와 이것들 진짜 인간이냐고.
자, 또 볼게요. 이거는요, 구속영장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비율을 보니까 그나마 좀 떨어지네요. 80%대로. 쭉. 그래도 80%가 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80%가 넘어요. 야,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80%나 90%나, 뭐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청구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부 숫자는, 예, 그닥 많이 안 주네요. 예. 기각률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기각수. 그래서 결국에 발부율은 80% 순을 쭉 유지를 하고 있어요. 80%나 90%나. 90%보다는 80%가 적긴 하네요. 그죠?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적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죠?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구속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자면, 그 인권 침해적인 게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권 침해를 막으려고 판사들한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부율이 80%라고? 이러면 이게 판사를 왜 만들어놔요? 에? 이게 이러고도 판사야? 자, 이거는 더 황당한 수치입니다. 이건 뭐냐고요? 이거는 체포영장 발부율입니다. 체포영장 발부율은요, 진짜 99%야.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청구만 하면 다 발부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99%가 두 개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일부라도 발부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99%의 발부율입니다. 체포영장 99%의 발부율입니다. 그나마 구속영장은 조금 나아서 발부율이 80%대로 조금 주네요. 자, 단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합쳐보면은 영장은 청구하는 대로 거의 나온다. 90% 이상 나온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옳을까요? 글쎄 뭐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는 개별 사건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뭐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로 발부율이 높다면 진짜 혹시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이상이 없나? 되돌아봐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발부율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는요, 99% 발부율이면요, 거의 프린터가 에러 날 정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통 프린트 용지 우리 100장 한번 뽑아보세요. 100장 한번 프린트를 가지고 100장을 쭉쭉쭉 뽑아보세요. 한 장은 꼭 에러 나거든요. 딱 그 수준이야, 지금. 거의 자판기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99%가 발부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자판기 영장 프린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러니 영장 자판기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하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예.
자,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들이 승진 코스예요. 영장 전담 판사를 거치면은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들의 권리나 국민들의 이 인권이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잘 해준 경우에는 진급을 했던 거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발부해주고 자신은 착착착착 진급했던 겁니다. 인권이 침해되든가 말든가 지는 지 진급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아이고 이런님, 법무부 장관 부하가 행안부 장관인 거죠. 자, 조수님, 국힘 인사는 무죄로 나가고 민주 진보 인사들만 발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요, 꼭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국힘당, 특히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LCT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하여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차죠. 자, 어쨌거나 판사들도 지금은 조금은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반성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대면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거죠. 그런데 심사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는데도 발부율이 80%잖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10%라면 이거 뭐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에? 결국에 판사들 자기들 면피하려고 뭐 절차 하나 더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 사고 방식이나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 검사가 청구하면 웬만하면 다 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안 나오도록 해야 정상 아닐까요? 아니, 그래야지 판사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99% 나가는 거나 80% 나가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99%보다 80%가 낫긴 하지. 하지만 이 판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 판사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검사들이 오죽 잘 판단해서 갖고 왔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내주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판사는요, 떠나야 되죠, 사법부를. 그런 사람들은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어쨌거나 이렇게 판사들이 앞으로는 좀 그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검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검찰이 이렇게 반박을 한 모양이에요. 법원이 수색을 압수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면은 수색이 곧 압수 아니에요? 아니, 수색 영장과 압수 영장을 따로 발부하나? 같이 발부하잖아. 차이가 없잖아. 그리고 수색을 하는 이유가 뭔데? 압수하려고 수색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검사가 그 압수수색 영장 앞으로 심사 제도를 좀 철저하게 하겠다니까, 깐깐하게 하겠다니까
법원이 수색을 압수로 오해하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수색을 왜 하는데? 압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색하고 압수를 오해하고 있다고? 뭔 개소리야? 도라이 아니야? 그리고 영장이면 압수수색 영장이지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이 따로 있나? 따로 발부받아? 이 검사가 개새끼죠. 더 웃기는 거 뭐? 이런 헛소리를 기사랍시고 받아 쓴 새끼가 기자가 이게 기자가 아니지. 조다운 기자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얘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조금 한번 열어보고 싶어. 니는 압수수색 이 말이 맞다고 이게 이치에나 닿는 얘기인가? 아니, 맞다 틀리다 둘째치고 이게 이치에 닿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아니 진짜 네, 어처구니가 이런 신박한 헛소리를 그대로 받아 써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기자를 쓰지 말고 챗 GTP를 써요. 응? 그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네. 검사가 떠버리는 얘기를 그대로 받았을 거면 기자가 왜 필요해? 에? AI 도입하면 되지. 적어도 이거는 걸러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조다운, 너는 대가리 속이 텅텅 비었냐? 야, 나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기사거리나 돼요? 수색을 압수로 오해한다고? 수색을 왜 하는데? 압수하려고 하는 거, 수색하는 거 아닌가? 그럼 수색만 해놓고 발견! 이래놓고 압수는 안 하나? 진짜. 이 검사 새끼가 헛소리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헛소리를 기자라는 새끼가 그걸 그대로 받아 쓴다고? 아이고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이거는 이쯤 되면은요 얘가 상식이 있나? 얘는 뭐 하는 새끼지 한번 살펴봐야 돼. 검사도 좀 뭐 하는 새끼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 기자도 뭐 하는 놈인지 참, 진짜 어처구니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검찰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는요. 검찰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자가 언론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와요. 미친놈이야. 이거는 진짜 속 탄다 속 타. 아우. 이런 것들이 욕 먹으면은 또 욕했다고 고소한다? 지들이 헛소리 그대로 받아 써놓고는 도저히 기본도 못 지키는 그런 기사를 써놓고는 비판하면 욕했다고 고소한다? 진짜. 그러면 또 검찰은 그거 가지고 수사한다? 짝짝꿍이 딱딱 맞는 거죠. 아우, 돌박들 진짜. 아우. 자, 열받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